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 16년에 걸친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성추문 사건이 잇따르자 광주시 교육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학교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사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또 안 나오겠다고 해서 재판이 미뤄진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작년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형사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당초 오는 10월 1일 예정돼 있었는데 전 씨의 변호인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광주 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낸 겁니다. 전 씨 측은 신청서에서 지방의 민심이나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에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급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관할 이전 신청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결정이 있기까지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지난 5월 3일 기소된 이래 전 씨는 재판을 연기하겠다거나 재판부를 옮겨달라거나 나오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재판이 벌써 세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조비오 신부님께 성직자의 탈을 쓴 파렴치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오히려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다는 전 씨의 꼼수가 통할지 광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1980년 5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서 무력 진압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록관은 검찰 수사 자료나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전두환 사령관이 5.18 항쟁 기간 격일로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지휘한 최홍 11공수 여단장에게 경력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전 씨가 당시 사실상의 계엄사령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과 같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적인 조사나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 일교차는 10도로 벌어지겠고요. 곡성은 11도, 화순의 일교차는 12도로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큰 일교차에만 유념하신다면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아서 가을 정취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제24호 태풍 짜메가 주말 동안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동부 남해안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5.3도로 오늘도 선선한 감이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4도, 담양과 화순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25도, 영암은 24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이 공론화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10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의제가 저심도 방식을 전제로 한 지하철 건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찬반을 물어 찬성으로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반대가 나오면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론화를 거친다고 해서 시장의 책임과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질문이 어렵고 복잡하면 시민들이 결정하기 힘들 수 있다며 단순 명료하게 찬반 여부만을 묻기로 한 겁니다. 이 시장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10일을 넘기진 않을 거라며 다시 한번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이미 오랜 논쟁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크고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론하며 검증위원회나 소통협의회 등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때지 별도의 창구를 만드는 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한은 앞으로 40여일.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2,5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찬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용석 광주시장은 4억 1천만 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8억 7,400여만 원, 장서공 전남교육감은 마이너스 2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는 선관위로부터 보정받은 선거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다음 신고 때는 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난해 1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조선대학교가 소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교육기관이 오히려 앞장선 꼴이 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농산물을 보기 좋게 포장해 일선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담양의 한 가공업체입니다. 지난 13일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 업체를 급습해 불법 취업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입국해 조선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로 지난 7월부터 이 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한국어 연수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학생들은 6개월이 지난 뒤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러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먼저 불법 취업을 제안하고 업체까지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문제없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게留학생들 알바시고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1시간씩. 쓰는 거 된다해서 저는 그랬었고. 조선대도 소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외국인 학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 베트남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막상 와 보니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담당 팀장으로서는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의로 이제 소개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학생들에게 범칙금 100만 원씩을 부과했고 취업을 알선한 조선대와 불법 고용을 실행한 업주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고교 성추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학교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현재 누리집과 전화 등으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접근하기가 편하도록 경찰청 등이 운영하는 111 챗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플은 SNS 대화 형태로 운영되는데 교육청은 신고 접수를 담당할 전문 상담사 4명을 경찰에 파견했습니다.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 고법 형사 1부는 4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8,900개, 25억 원어치의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문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대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의 콘텐츠 기업과 작가들이 광주의 멋과 맛을 주제로 드라마 제작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콘텐츠를 처음 기획한 문흥빈 컬처 플래닛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의 멋과 맛을 알리는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삼신할매 일당 3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신할매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뒤바뀐 운명 속에서 구독자 겨우 8명의 스트리머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그 실수를 깨닫게 되고 삼신할머니에게 자, 운명이 뒤바뀌었으니 자, 그 스트리머를 1000만의 팔로워 스트리머로 인생 역전을 시켜라 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액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꽁트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풍부한 내용의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게 되셨습니까? 드라마 제작사,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AR, VR 제작사와 함께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럼 정작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모이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지역 작가분들도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드라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만드는데 참여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유일한 드라마 제작사로 볼 수 있는 AEN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드라마, 영화, 심지어 공연 기획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PC 하이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림동의 동계비 이야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AR 같은 경우는 AR 콘텐츠로 이제 교육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컬처 플래닛인데 여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과 협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3D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형태로 좀 구현이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드라마는 스토리라인이 중요한데 사실 그러한 기술들이 오히려 어떤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많은 정보들, 그 다음에 좀 과장된 표현으로 남도의 어떤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저곳을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드라마를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방영 목표를 2020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벌써 이미 에이스페어 때 저희가 회에 배급 MOU를 체결하는 등 이미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모 형태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투자 형태 지원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맛과 멋이 잘 담긴 드라마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명품 거리극을 만나볼 수 있는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5.18 민주광장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참가한 해외 작품을 비롯해서 거리극과 서커스 등 국내외 작품 14편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몸과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죠.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피로감을 떨칠 수 있는 강진 나들이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진으로 저희를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진하면 또 남도 답사 1번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조선 후기 실사구시 학문의 꽃을 피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다산 초당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목민심서와 흠음신서를 비롯한 다산의 학문적 완결을 보여주었던 곳이 이곳에서 탄생을 했었죠. 그리고 또 강진의 따뜻한 또 차향기와 함께 그리고 다산 정약용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초당으로 오르는 길에 뿌리채 드러난 소나무 뿌리의 모습은 다산의 고뇌가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오솔길에 자리한 정자가 있는데요. 이 정자가 바로 천일각입니다. 네. 이 천일각에서 바라본 구강포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데요. 우리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신유 박해로 또 흑산도로 유배간 형정약전을 그리워하던 곳이 이곳 천일각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이 다산 초당에서 그리고 백년사, 요즘 가을에는 이 백년사가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쪽 가는 길은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죠. 네. 백년사 가는 길에 이 동백숲인데요. 이 7m 높이의 약 1,500그루의 동백나무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 동백나무 아래로는 키 작은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동백꽃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보려면 아주 이른 봄 동백꽃이 뚝뚝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슬프도록 아름다운 경관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백년산은 강진 읍에서 한 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만덕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초당에서 동백숲을 지나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이 오솔길은 그 옛날 이렇게 다산이 해장 스님을 만나러 갔던 오솔길인데요. 네. 이 길을 걸으며 다산이 무엇을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걷는다면 정말 의미 있는 길이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이 걷다 보면 또 출출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눈과 네. 입이 모두 즐거운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남도의 미항이죠. 바로 마량항인데요. 이 마량항에서 펼쳐지는 놀토 수산시장입니다. 이 조선시대엔 제주에서 온 말들이 처음으로 육지에 닿는 곳이다라고 해서 마량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네네. 해요. 주말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공연이 또 펼쳐지고요. 그리고 또 청정 바다에서 난 싱싱한 화로회 이거 수산시장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시장 곳곳에 말과 낚시 관련 그 트리가트가 있어서 곳곳에 포토존이 또 되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얀 등대에서 빨간 등대까지 이 바닷길을 따라 이렇게 거닐어 보는 산책하는 코스가 정말 멋지고요. 이곳을 거닐다가 또 즐거운 카페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갖는다면 좋을 것 같죠? 네, 자료화면 네. 보니까 또 공연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네. 강진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강진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진만 갈대숲 생태공원입니다. 네. 20만 평의 갈대 군락지와 함께 청정 갯벌을 아주 자랑하고 있는데요.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뚝이 없는 하구로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구 습지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와 산지, 소하천 등이 아주 그 생태 환경이 좋아서 다양한 또 생태 자원이 천여 종이 이곳에서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공원을 따라서 3km의 나무 데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갈대밭 풍광과 함께 자전거 트레킹을 또 이곳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포 전망대 경관도 아주 멋지고요. 그리고 초하루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주 코스모스가 하늘하늘하게 피어 있습니다. 곧 있으면 또 하얀 구절초도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매년 그 갈대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예, 네,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을 만끽, 가을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펼쳐집니다. 갈대의 물결 사이를 거닐면서 그리고 이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 축제로 가을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 가족과 또 친구, 연인과 함께 강진으로의 나들이는 어떨지 싶어요. 네, 순천만이 유명한데 이 강진만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가르시아입니다. 초구 파올렸습니다. 좌측 떴습니다. 좌익수 유지승 잡았고요. 3루 주자가 태업해서 홈까지 1루 주자까지도 갑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LG 트윈스. 이 숫자를 만들어내고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두 명의 주자 모두 홈까지 불러들이는 최은성의 정신타. 점수는 3대0. 신중하게 타석에서 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추천합니다. 타구는 감장을 때렸습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 정주영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 카운트. 오시만이 때렸습니다. 1, 2가 쭉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자, 1루 주자가 3루 돌았습니다. 공도 홈으로. 홈에서 득점. 그리고 오시만 그 사이 1루까지. 6구째입니다. 6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첫 안타 대타. 나지완의 안타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2타자 중견수 방향에 안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주천의 정신타. 3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점수 9대1. 카운트 주자 뛰었고요. 3루수 몸으로 막았습니다. 윤진호 1루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점수 9대1. LG 트윈스의 승리. 공공도서관은 늘어난 반면 이용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042곳으로 5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수는 2013년 2억 8,700만 명에서 지난해는 2억 7,20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1,5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최 의원은 도서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나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전통 한옥지구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원도심의 옛 모습을 되찾고 잃어버린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읍성권 전통 한옥지구에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개정된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규칙에 따라 한옥 신축 신청자는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연 1%의 낮은 금리로 1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5곳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자치구별 공청회는 동구의 경우 다음 달 1일 동명동 대광 새마을금고 회의실, 북구는 4일 광주역 회의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11일과 12일에 농성일동 주민센터 회의실과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뒤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광주에서 새로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96곳으로 늘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10월부터 향후 3년 동안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기 수증기가 연결해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 일교차는 10도로 벌어지겠고요. 곡성은 13도, 화순의 일교차는 12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일교차만 유념하신다면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가을 정취 느끼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제24호 태풍 짜미가 주말 동안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동부 남해안에는 내일 낮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15.3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4도, 담양과 화순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해남은 25도를 보이겠고요. 장흥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선한 기온은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